본격적인 국민과의 대회에 앞서 23년 예산연대 주요 성과인 24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이덕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덕규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신부님과 격이 없고 진솔한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국민과의 대화 전에 저희 우리 군정이 지난해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금년도에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 성과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인구 늘리기 원전으로 삼아서 최종 1조 원 시대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 재정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상 규모는 저희가 8,20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250억, 기금, 특별회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금 국가재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 개청일에 처음으로 7천억 시대를 맞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만 인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일부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8만 1,273명입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또 8만 인구를 회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삽교 인구입니다. 여기 계신 삽교 인구가 1992년 인구가 15,000명이 붕괴됐습니다만 31년 만에 삽교 인구가 15,000명을 돌파했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년도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유일하게 7년 연속으로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4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한 해는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애진관계에 있던 충남방적 정비공장도 저희가 농식품부 공모사업 386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요. 지난 연말에 이 부지 전체를 저희 군 소유로 이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예산 시장 주변 공지대학교 앞에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는 7군데,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군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공지대학교 바로 앞에다가 공동주택하고 버스 스테이션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예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삽교역을 포함해서 3개 번역에 한 10,000평 정도로 해서 미래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토지 매입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당저 수지에 가시면 의정훈 형제공원이 있습니다. 의정훈 형제공원 바로 앞에 보면 중앙 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새롭게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 54억을 들여서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 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광시 장정리에 가시면 현재 낚시대회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예산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00억 원이 투자되는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 자동사업, 조정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총 106건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1,7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포 역사입니다. 여기 삽교 은민들하고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참석했지만 기재부 앞에서 255일 동안 추우나 더우나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내포 역사도 같이 내포 역사도 국가철도공단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2025년 12월까지 저희가 완공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내포 역사가 내포 신도시의 관문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이 관문 역할을 하는데 그 주변에 27만 평의 내포 역세권 개발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단지를 대표하는 덕산온천 관광호텔이 현재 폐업이 돼서 부도가 나서 폐업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지도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 중에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용도를 지정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아마 상반기 중에는 매입을 완료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삽교지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올해 총선 이후에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 삽교 주변에 20층 규모의 33개 동의 합동임대청사하고 충남복합쇼스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아마도 2026년도까지는 임대청사가 완공될 것으로 저희는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삽교지역하고 덕산지역까지 저희가 내포 신도시 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충남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도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장이 된다면 그동안 야기되었던 내포 신도시 불균형 해소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육계산단 167만 평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25개 기업 424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의 대표 기업인 셀트리온과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저희 지역에 3천억 정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준공된다면 1,500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목할 부분은 이 셀트리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만, 저희 군의 의지라든가 지리적 여건, 미래 발전 방향을 보고 셀트리온이 예산군의 둥지를 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업 외에도 대기업들이 저희 군하고 지금 계속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또 가장 또 예산을 들썩들썩,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들썩들썩한 게 예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시장이 지난 1월 9일날 개장을 했는데, 개장한 이후에 300만 명이 방문했고,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도 전국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 제1회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서 3일간 24만 명, 예산 3국 축제, 글로벌 푸드 챔피언십 요리 대회, 명주대장과 명주 페스티벌을 통해서 역대 최다 방문객인 42만 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삽교 곱창 특화거리도 지난해 6월 30일 날 오픈한 이래로 4개월 만에 11만 명이 방문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남동 육성과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을 해서 삽교, 신약, 대솔지역 약 10,000평 정도에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고요. 삽교 농촌 중심지구 활성화 사업 등 12개월의 균형 발전 추진을 해서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여가생활 지원을 해서 현재 복합혁신센터 내 300년 기념관을 준공했고, 현재 삽교촌, 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세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 계층을 아우르는 나눔복지 시설을 위해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 또 아동도시 지원조례를 통해서 아동 청소년 복지 향상과 더불어서 어르신 목욕비도 54,000원에서 108,000원으로, 어르신 봉양수당도 지급 연령을 85세에서 80세로, 노인 일자리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정 명예수당, 참정 유구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험 명예수당도 수당을 확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서 관광객을 지금 증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개통한 예당호 모노레일은 현재 38만 명이 돌파를 했고, 예당호 심하우스, 예당호 수변 모델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7회 삼국축제 등 7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인해서 예산 시장에 300만 명이 다녀갔는데, 그 외로도 2023년도 누적 관광객이 전년 대비해서 11%가 증가한 355만 명이 다녀갔고, 아마도 금년도에는 한 700만 명 이상이 다녀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총 65개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 경제 중심 예산 등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7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 상성리와 영리 주변에 50만 평에 3,858억 원이 투자되는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이 단지 내에는 스마트팜 18만 평, 그린바이오 10만 평, 6차 산업단지 22만 평이 조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 내에 별도로 농생명 그린바이오 팀을 신설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또 이 부지 내에 231억 원이 투자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과 460억이 투자되는 바이오 생체 활성화 제품 글로벌 사업화 사업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투자될 계획으로 있고 올해에도 한 3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기획안에 계획된 7개 상단의 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 환경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시장, 전통시장을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시장도 지금 현재 이런 레트로 개념으로 저희가 4월달에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을 통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탄 주차장 외로도 저희가 서울의 남산에 가시면 야간에 2층에서 루프탑에서 차라든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예산시장 2층에도 이런 루프탑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 예산시장의 부목을 예산 본점통과 원도시까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한 복지로 소외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8,205억 원 중에서 금년도 복지 예산으로 24.37%인 1,868억 원을 복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 아동을 위해서 예산군 가족센터 지원 이전 및 공동 육아 나눔터 공간 조성과 대포 보건시설에 저희가 별도로 춘수한 지원팀을 신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시설비도 지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 코딩 예방 접종도 현재 70세에서 60세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로당에는 비상용 안전 국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보국 수험자, 보험 명예수당도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외계층으로 해서 충남 예산 지역 재활센터를 신청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인이 살기 좋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농기계 교육장 신축 등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해서 22억 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청년농 육성 및 지원에 475억 원, 미래형 사과, 다축가원 기반 조성 등 기후변화와 대응하고 대체장을 발굴 위한 26억 원, 농익집굴제 지원 등 각종 농업인 수당 430억을 적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저희가 선김택시 대상마을도 현재 76개에서 120개소로 500세대에 대한 옥내 배관 세척 사업 예산 정수장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학포지구, 용동지구, 하수처리 시설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사업 추진을 해서 성기천 지방하천과 무안천 등 국가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문화와 관광으로 누구나 가고 싶은 힐링도시 예산입니다. 크게는 예당옥공과 덕산옥공으로 저희가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예당도시 수면 아래에는 생활환경숲을 8억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 해맞이 행사했던 야외 공연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예당옥 어린이 모험시설 로프코스를 설치할 계획. 금년 하반기에는 예당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10월달에 무빙포트와 수상 레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당호 착한 농촌 세상에 보시면 70m 전망대가 있는데 금년 7월달에 저희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산 온천권입니다. 덕산 온천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덕산 온천 관광 호텔이 덕산 온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이었는데 지금 현재 폐업해서 부도가 나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남도와 충남개발공사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 용역을 확정을 했고 아마 2월달 안에는
용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개발부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덕산원촌 휴양마을 조성, 추사서의 창의마을 조성, 윤봉일의사 균형과 교육과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용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5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오픈스페이스 조성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면 대륜리에 폐교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폐교된 학교에는 저희가 전통주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전통주 양조시설하고 교육 체험시설, 전시시설이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바로 옆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충남교육기록원도 금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활력타운하고 예산시장의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 오신 외지 관광객들이 3만 명이 오는데 그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제주도에 가시면 더블호텔이 있는데 더블호텔 시즌2로 해서 저희 원도심에 더블호텔을 지금 유치하게 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거의 이제 성사 단계에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소규모 양조장, 연예인들하고 연계된 양조장을 몇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공공시설 확충을 해서 복합문화혁신센터 내에 예산용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용 행복센터, 장애인분들을 위한 반다미 체육센터, 그리고 원도심의 충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50억 정도가 드는데 금년도에는 2026년부터 추진할 사업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만약 삽교업에서도 수건 사업이 관할 줄로 압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 읍사무소에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서해선 복선전철 고속철은 제가 지난 8월달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이 선정돼서 이것이 연결된다면 내포에서 서울까지 한 45분의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겠습니다. 가칭 내포역은 2025년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충청 내륙철도, 서해안 내포철도 이 모든 것이 내포역에서 출발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을 통해서 예산이 충남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군에 당면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또 대술에 설치되는 산립치유원, 그리고 충남방저 이 모든 것이 국민의 관심과 성원, 협조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충분한 공공과 소통을 통해서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이를 통해서 건강한 예산, 안전한 예산, 재난재해 없는 예산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업의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 사업입니다. 총 74건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5,944억 원이고요. 금년도에는 367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충남 복합혁신센터에 210억 원, 또 삽교청 체육공주동 84억 원, 내포 농생면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주동사업에 3,858억 원, 삽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150억 원,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 신설 사업비 부담금 271억 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353억 원, 내포 공공화 하수 처리시설 증설 사업 450억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군수임 연도방문에 따른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철 읍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삽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삽교육장 이종선입니다. 오늘 군수님과의 대화에 귀한 걸음으로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 하나단 예산을 실현하고자
국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 삽교육을 방문해 주신 최재구 교수님께 삽교 은민을 대표하여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구 교수님께서 삽교육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로 우리 다 함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삽교육 발전에 초석이 되는 소중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추진된 22년도 군수님 초도방문식 우리 삽교육에서 총 26건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중 13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총 3건을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중 1건은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2건은 추진 중임을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분들,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기관단체장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 몇 분이라도 우리가 서로 오신 분들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삽교 우리 노인의 제일 어른이시죠. 삽교에서 신은선 회장님 또 우리 삽교 지구대장의 김찬식 대장님 오셨고요. 예비군 읍대장의 이인관 대장님, 우리 김종래 농협조합장님도 와 계시고, 김종술 우리 이장단 협의회장님, 윤신구 주민자치위원장님, 정상식 우리 개발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 또 새마을 지도자의 장덕남 박미자 남녀 회장님도 와 계시고, 바르게 살기의 이화숙 삽교 회장님, 또 적십자 이명희 회장님, 또 우리 자율방재단의 최승준 회장님, 또 쌀 전원농의 우리 현성국 회장님도 와 계시고요. 생활안전협의회의 김만동 회장님, 재향군인회의 엄주식 회장님, 또 우리 삽교 일반상단의 홍성모 소장님도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진수 회장님도 와 계신가요? 예. 네, 우리 변호사의 안녕하십니까. 평촌 이장 이성현입니다. 앞으로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 자주 집을 이제 비우게 됩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우리 마을 해관에 방공 카메라 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분 질문하고 즉답으로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CCTV가 우리 예산 관내에 설치를 제가 군수되면서도 그렇고 그 전부터 지금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삽교뿐만 아니라 전체에 지금 우리 예산 관내에 1573대가 설치를 했어요. 현재까지 1573개로 이쪽 내포 쪽에 지금 우리가 16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왜 CCTV를 계속 가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 방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차들 다 좋아가지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청의 8층에 가면 그 관제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설치된 약 지금 2,00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목표가 3,500개까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삽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순위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인데 같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건의 들은 데도 해드려야 되고 또 범죄 취약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포가 자꾸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포 쪽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서 거기도 좀 문제가 심각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청 8층에서 다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설치 빨리 해드릴 거고요. CCTV는 점점적으로 우리가 계속 설치를 할 겁니다. 단지 조심할 것은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특히 남성분들 술 한잔 드시고 이렇게 길 옆에 그냥 노상방뇨하다가 다 지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우 의장 선생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삼성리 2부장 김형우입니다. 네. 저희 동네는 경로당에 20평짜리가 있고
마을회관도 성평이 있어서 그 노인들이 남자분들은 남자 경로당에서 노시고 할머니들은 해관을 개조해서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운영비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운영비 좀 지원해 줬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이장님 할아버지 몇 분 계세요? 33분 계십니다. 33분. 근데 지금 경로당 지금 폐쇄된 상태인가요? 아니죠. 그쪽에서는 남자분들만 쓰시고 남자분들 쓰시고. 할머니들은 43분이 마을회관을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부사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건의사항 이렇게 해주신 게 오늘 학교 같은 경우는 22건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드릴 준비를 해갖고 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을 시켜서 이 상승님, 이 의장님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걸 우리 내부 회의를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회의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그 등록을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산하 2기 이장을 보고 있는 정지수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일단 정말로 2년 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에 직접 현장에 오셔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민망스럽게 제가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저희 동네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내포 신도시로 가는 덕산 소방서에서 저희 마을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근데 진입로가 그 중앙선이 생기면서 일방통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못 들어와서 고덕 쪽에서는 덕산 소방서의 회전 로타리까지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에 한 80여 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예전에는 그 내리막에 지금 군수님도 자주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화림곱창. 거기에 원래 중앙선이 끊어져서 저희 동네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위에서 덕산 쪽에서 올 때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반대로 고덕 쪽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동네 진입로가 현재 어떻게 보면 내포 신도시에 더 많은 부분이 생겨서 발전도 있지만 저희 동네로서는 너무너무 불편한 상황입니다.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그 화림곱창 자주 가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요? 어디가 밥도 맘대로 먹어야. 제가 그 김태형 도지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해요. 근데 그분이 곱창을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화림곱창이라고 있는데 우리 갈 때마다 이게 진짜 잘못됐어요. 우리가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돼서 이분 뭐 도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 이거 어떤 놈이 이거 해놓은 거냐 이제 우리끼리 그 교통이라는 게 흐름이 그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것도 우리가 충남도에 종합건설 본부라고 먼저는 종합건설 사업소에 있었는데 본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하고 해서 이게 원래 국도잖아요. 근데 이게 도에 위임된 도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 당신이 불편하니까 당신이 고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사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죠? 안녕하십니까. 두산리 이장이고요. 주민자치 사교위원장입니다. 또 지금 사교 803-29번지의 신협 뒤쪽에 지금 4가구가 저기 폐가가 돼 있어요. 거기가 오래전부터 이제 폐가가 형태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비행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올해 그 대동회 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전에 이제 의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네 군데를 어떻게 군에서 매입을 좀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주차장도 많이 모자라고 있으니 앞으로 그 부식권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교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올해 공모를 통해서 강사들 모집을 하고 수강생도 모집을 했습니다만 26개 프로그램 강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신 게 저 과장님도 계시지만 작년 7천만 원 예산에서 삭감에 대해서 4,75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본 예산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 그 프로그램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300여 분 되시는데 회의를 한 결과 4,7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17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8월 말까지 밖에 강사료가 못 나가요. 그 왜 삭감해가지고 의원님들 참 문제가. 자,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둘이 3구 지금 신협 뒤쪽으로 그 덕창 아파트 옆에는 거기도 둘이 3구로 들어가네? 네, 지금 말씀하신 덕창 앞이고 저 임종용 위원장님 저한테 그걸 말씀해 주셨던 거는 덕창 아파트 옆이죠? 저기 주차장을 해달라는데. 옆에죠. 예, 윤신구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건너편, 신협 옆에 풍년농업사, 농약사가 뒷골목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읍면이고 이제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삽교 쪽에 예산을 많이 지금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12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에 면 단위들을 보면은 어느 면이라고 하면 그 면한테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산 속에 한 집이 있어요. 한 집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군에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야, 나 이거 여기 상수도 깔아줘. 그럼 군에서 안 깔아줄 수가 없어요. 하수도 해줘?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마다 틀리겠지만 상하수도를 깔아주게 되면 못해도 그 한 집 때문에 작게는 5억, 많게는 10억 이상 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가 그 주변에 같이 이렇게 상하수도가 돼 있으면은 그 주변에 마을이 집적화가 되면 군에서는 참 의미 있는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한 집 때문에 죽어도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도 군민이니까. 해주고 났는데 그분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몇 년 지나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실례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 집을 누가 가서 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폐가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이상을 그냥 속된 얘기로 풀떡 써먹은 거예요. 그냥 그 관 자체가 그냥 농후화되고 그냥 삭고 말아버리죠. 뭐든지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삽교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가 인구가 2017년도에 최고 바닥으로 떨어져서 7,580명이었었대요. 2017년도. 지금 2024년 1월입니다. 그럼 한 5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현수막도 걸어주셨지만 15,000명, 15,135명이라고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건 2배가 늘었죠. 그러면 여기에 인프라가 그만큼 우리가 해줘야 돼요. 계속 투자를 해줘야 돼요. 잘 돌아가는 동네부터 사람이 많은 데부터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은. 한 집 사는 집 투자를 해주기 전에 많은 사람을 해줘야 불편이 그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덜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의 원칙이에요. 고루고루 다 해줘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 갖고 올라가다 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 평촌 이장님 말씀하실 때 평촌 이장님 말씀하실 때 방범 우리 CCTV 달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정말로 평촌이 거기가 우범지역이고 어떤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면 거기 먼저 해야 돼요. 저 다른 데 몇 달을 하는 것보다도. 근데 그 시간이 사람이 많은 데 먼저 올 수밖에 없는 게 군 행정이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거는 윤신구 회장님하고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 이정순 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은 지금 거의 한 18억 정도 들어가요. 정비를 하려니까. 근데 지금 이쪽 지금 윤 회장님 말씀하신 데도 그걸 우리가 사야 되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폐가를 없애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평지로 남겨두고 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해주고 그걸 보고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맞는 건데 우선 어떤 게 급한 건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주셔서 주면은 그쪽에 둘 중에 하나라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게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여기 일부 계실 거로 봅니다만 우리가 인구가 자꾸 소멸이 되다 보니까 삽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위원회를 하다 보면 저 읍내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봉산 가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삽교가 뭐 다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난 맨 앞에서 보니까 보이지. 저분이 삽교분인데 왜 여기서 하지? 그게 뭐냐면 고루고루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 해줘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꾸 지금 저쪽 가보니까 대흥 쪽에 가보니까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치위원회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하시는 기능이 있지만 자꾸 주민들을 참여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사람만 하니까 이게 병폐다.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님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도 그거를 사명감을 갖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게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해서 해주시는 부분은 챙길 테니 윤 위원장님께서 각 읍면에 회장님들 다 소집을 해서 제가 한 얘기를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정원이 차려진 다음에 이걸 운영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를 한 푼도 헛되게 안 쓰는 것이지 그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요구한다면은 주민들이 그거 별로 찬성하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부터 선결 조건 해주셔서 3월달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생. 저는 학교 내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봉일 이장 이춘영입니다. 저희는 딴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저희가 마을 해관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마을 해관 건축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내포 열병 관련해가지고 특별적인 허용해가지고 이 마을 해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7월에. 예, 이장님, 제가 이거 내용 파악했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가하고 아침에도 상의를 해서 이걸 이제 도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라서 앉으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돈도 땅도 샀고 우리가 군에서도 2억 1천만 원 마을에 관칠 돈도 우리가 예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용도 변경해서 마을에 관치려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수입니다. 우리 교수님 설교에 찾아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역은 병천 마을에 병천 도로가 도청으로 나져 있습니다. 그 도로가 나져 있는데 도로 끝에 한 200m 정도가 도청으로 연결이 돼 있지 못하고 있어요. 뭐 그린 녹지 지역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용도 변경이 돼야 그 도로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수천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 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도로 위법을 해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통과해서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좀 개선을 할 수 있고 좀 거기를 위법하지 않고 되릴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수천리, 예, 수천리. 저기 건설과장님, 저 연두순방 다 일정 끝나면 김종수 이장님 찾아뵙고 현장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나한테 예비 우리 시험 문제 없는 거라서 제가 측정을 못해가지고
그거는 그 찾아가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제가 조치하는 식으로 가능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치리 마을이장 박상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입로 마을길에서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길은 자동차 하나 겨우 지나가는 조그만 길이네. 앞에 차가 오네. 그럼 마을에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4.5톤짜리 5톤짜리 그 소방차 하나도 들어가기가 힘든 골목이 안치리 진입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입로를 이번에 군수님 오셨을 때 야, 그거를 조금 더 건의를 해서 그 진입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자는 건 아니고요. 5톤짜리 화물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러한 거는 한번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좋다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이 조그만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인구가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서 내년에는 아마 후년에는 조금 더 수건사업이 뭐냐면 그쪽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번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당장은 뭐냐면 안치리 마을 입구에서 그 윗등까지 한 300m, 250m에 300m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좀 확장해서 5톤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첫인상을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장 되시고서 열정적으로 막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치리 저도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한데 저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것을 갖다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년을 내가 살았으니까 거기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는 내가 받아들이진 않고 맞습니다. 그 인구가 자꾸 줄었지 거기가 안치리가 인구가 늘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치리가 얼마나 부촌이었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 석교 벌판이 다 그렇죠. 다 여기가 우리가 농업군으로 있었을 때는 농사로 져서 먹고 살았을 때 여기가 최고의 석교가 노른자 땅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안치리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거 제가 현장 그거부터 답변 드릴게요. 건설과장님 거기 좀 꼭 갔다 와서 농어촌 도로입니까? 네, 농어촌 도로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네. 네, 그좀 파악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이 먹거리 부분은 이장님이 찾아주세요. 왜 전부 다 행정도로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큰 틀에서 또 동네 여기 주민자치위원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민이 주도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행정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동네별로 어떤 일들이 다 있어요. 다 조그맣게 특색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각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떤 동네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동네가 전부 다 그거 갖고 이제 움직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시 신흥리의 뭐 삼배마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삼배마을도 끝났어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뭐 병석에 누워 계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 명맥이 끊어지죠. 그걸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쭉 이어줄 그런 젊은 이장님들이 자꾸 나오시고 그러면 전임 이장님들이 어디 가니까 이장 바로 끝나자마자 노인회장으로 바로 가시대요. 그렇게 우리가 노형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해야 될 일,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제가 굳이 구분을 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장 안치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장님이세요. 이장님이 이런 거를 내가 동네에서 우리가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몇 분 이거에 대한 기술이 있다. 또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행정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업 발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첫 번째 건 내가 숙제 해결할 테니까 두 번째 거는 이장님이 해결해 갖고 보고 오세요. 다음 질의받겠습니다. 강아리 이장님 말입니다. 예. 네, 방아리장 변민수입니다. 방아리
마을 도로가요 상하수도 공사로 인하여서 노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승용차는 다 가지고 다니기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군수님 오셨으니까 아스콘 포스장을 요청합니다. 방아리 추진하 의원님 이거 도움이 좀 필요해요. 해준대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상수도, 하수도, 뭐 도시가스 그러면 이제 도로 공사해.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공사비에 그거 포장하는 비용은 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국가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포장까지 아니 멀쩡한 땅 뜯었으면 그것까지 포장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우리 군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군수대에 들어갔는데 야 공사했으면 니들 마무리 다시 매끄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못 한다는데 그것도 차차 해야 되는데 그런 일환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문제성인데 우리 주진아 위원님이 도와준다고 하니까요.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신가 5구 이장 김천재입니다. 삽교 원도심에 주거해야 할 집이 모자랍니다. 그 주변에 산단이 지금 생기고 그러는데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정작 집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신가 5구 그 한식당 옆에 그 옛 공동묘지 자리 옛 군부지가 3,000평 넘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집을 지으면 위치와 조망권이 끝내줍니다. 그 저희 동네는 가축 같은 거 축사도 없고 그래서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리고 뒤에 독곡산도 있고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그곳에다 아파트만 지으면은 분양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삽교에서 건설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최승준 회장님 아파트 좀 줘요. 네? 네? 아파트 좀 지라고. 대답을 해야지. 군공사만 하지 말고 돈 벌어서 아파트를 줘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갖고 고민을 지금 2년째가 군수 되자마자 삽교 산단하고 이쪽 길 건너에 오토 있는 그 산단 두 군데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기업별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한 아파트가 몇 채냐 거기를 제가 지정을 한 거예요. 거기를 갖다가 3,000평 정도 있길래 군위주 찾아보니까 양계 산단 가운데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LH도 두드려보고 민간 사업자도 두드려보고 하는데 제일 먼저 수요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가 하잖아요. 했는데 200세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각 기업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했는데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리브투게더라는 사업을 또 해보려고 그러고 LH가 지금 국가가 지금 다 어려우니까 LH에서도 섣불리 못 들어오는 거예요. 또 민간 사업자도 지금 저희가 우리 이제 아까 최승준 회장님한테도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돈이 되면 붙어요. 아파트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에 대해서 한번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땅을 저는 어떻게든지 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 했을 때하고 두 번째하고 틀려요. 그래서 기업인 대표들하고 자리를 해서 왜 이렇게 틀리냐 했더니 첫 번째는 산단 안에 이 사람들이 기숙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별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자기들이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또 외국인들도 있고 저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다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숙사를 안 써요. 아니 우리 저 학교도 다녀봤지만 아니 공부 끝나는데 집에 안 가고 기숙사 가서 자는 작았어요. 그거 똑같은 논리예요. 내 일자리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장님이 말씀하신 한일국밥 뒷자리다 그걸 제가 추진을 하려고 있었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포신도시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데 굳이 이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여기 와서 뭐로 사냐. 기업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저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 투자한 대비 뭔가 수익은 못 남기더라도 원래 원룸 하나 얻으면 기업인 하나 근로자 하나에 50만 원 정도 원룸 비용이. 그래서 기업에서 반대고 우리 군에서 반대고 해서 그래도 좀 유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 하나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500만 원 출생 비용도 얘기했지만 그 정도로 절실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환인법 뒤에 군유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활용을 우리 땅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내포 신도시가 자꾸 그 팽창을 하기 때문에 정왔다가 여기가 사람이 입주 안 하는 날이면 엄청나게 또 아주 골칫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장님의 마음은 절실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거기에 삽교 원도심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조금 그거는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 한 번 잘못 발디져놔 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삽교 실버축구의 상무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삽교 월산 이장을 맡고 있는 박미상입니다. 지금 삽교 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약 200여 명이 예약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눈과 비가 오는 날이면은 계약 없는 다음 계획을 기다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명한 부분이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이 운동 좀 안 편케하게 풋살장 지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고 눈 오는 날은요 집에서 쉬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위험하게 그런 걸 해요? 아니 추워 죽겠는데 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삽교 지금 거기는 제가 확인해봐서 얼마 드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게 제가 유쾌하게 답변을 하기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해주는 거예요. 사람 없는 데다가 그거 뭐 해달라고 하면요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제가 젊은 놈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인구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뭐 해달라고 하면요 제가 속으로 부들부들 끓어요. 지금 200명 온다니까 그거 200명 다 찍을 거예요? 그런 거 다 좀 받고 내가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뭐를 설치를 하면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들어온 거 중에 이제 안마의자 설치해달라는 이제 건의사항도 있습니다만 안마의자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게 작년에도 더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 렌트로 안마의자가 잘 부서지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은. 그래서 렌트 방식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수리도 해주고 해서 또 새 거로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도 좀 연구도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할 때 어떤 분이 아침에 오면 저녁 때까지 혼자 앉아있네. 같이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한 사람들마다 하나씩 다 놔줄 수도 없고 마을에 가면 바깥에다 씌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인사 말씀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삽교 국민 여러분들 참 전 그런 생각 다른 지역 예산군 12개면 어느 읍면 한 군데라도 제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다 잘해드려야 되고 다 여러분들 의견 경청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저런 대화 질문 들어왔을 때 제 의견도 조금씩 피력을 해드렸던 것이 뭐냐면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새마을운동 다 하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그때 새마을운동 여기 새마을이랑 제가 새마을 행사할 때도 새마을 노래 제가 축사 대신 그거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우리가 같이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지금요 너무 우리가 살면서 법조화하고 뭐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가장 제일 어려운 것이 아까 오늘 이장님이 얘기했지만 하나된 예산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씩만 양보해주고 한 발짝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 보면,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상대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서 행동을 하면 싸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큰 거 빼놓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조금 해가면 저 새끼 죽이려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8만 1000명 예산 인구가 지금 앞으로 보세요. 삽교 빼놓고 덕산 빼놓고 인구 늘어갈 동네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인구 늘어날 때는 삽교하고 덕산밖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로 신도시 확장하면 이쪽으로 이제 커지잖아요. 그렇고 뭐 그린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상생님 아까 질문도 했지만 그 농업 관련된 산업단지 내지는 거기에 농업 관련된 거 지금 공모사업 한 600억 이상 3개 공모사업 따놨어요. 또 올해 3개 더 해서 군비를 최대한 아껴서 충남 또는 전국에서 농업 관련된 모든 것이 이쪽에서 실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여기에 농업의 메카를 만들어서 상승 일대를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경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산업단지가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농업군 아닙니까? 농업에 관련된 것도 제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백년대계를 좀 봤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삽교가 결국은 중심지가 돼버리고 있네요. 저도 상상도 못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보다도 가장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고 인구도 최고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우리가 지역으로 해서 뭐가 간다고 했었을 때 같이 가줘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이 떠들어대면 나머지는 다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추진하는 거 잘못된 거 있습니까? 네. 잘못됐으면 제가 의견을 듣겠다고 했잖아요. 의견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뭔가 대화와 타협을 해서 뭐를 해나가고 해서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지. 그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 좀 힘 좀 나게 해주시고 1년 지금 1년 반 12월 30일이 1년 반 1년 6개월 되고 1월 지금 1년 7개월 막 시작했습니다만 저 시간 없어요. 제가 추진하는 거 첫 삽이라도 뜨게 해주셔야 그 다음에 군수되는 사람이 또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지금 이런 기회를 놓쳐서 기회가 온다고 장담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산군에 제일 가는 삽교 은민이 우리 예산군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